그럼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포용과 관련한 현안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포용을 두고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연기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면 건의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지난 14일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완료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nội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됐어요.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자, 이 얘기만 들으면 되죠. 나머지 얘기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 나중에 보시면 되고, 예, 방금 얘기 앞단에 했으니까 시간 절약하고 좋네, 한경 기자가. 예. 사실은 어젯밤에 제가 몇 군데서 전화를 들었거든요.
제가 어제 사물이 채널 라이브 보려고 그랬는데 못 본 이유가 밤에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통화를 하느라 못했는데요. 그 통화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청와대 뚜껑이 또 들썩했답니다. 1월 1일 날. 예, 청와대 뚜껑이 덜컹했답니다. 1월 1일 날. 방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거를 암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내가 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네가 꺼낼 얘기가 아니다라고 방금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렇게 읽으셨죠? 그건 해도 내가 할 얘기다. 네가 꺼낼 얘기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자회견 답변에서. 동일한 취지로 1월 1일 날 뚜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라는 얘기를 어젯밤에 통화해서 들었어요. 당연하죠. 별기 다 기어오르네. 이거죠. 하다 별기 다 기어오르네. 예, 사면 건의 언론 플레이. 진짜로 대통령이 사면하기를 진심으로 원했다면 언제든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당대표라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용히 건의해서 대통령이 결정하고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감당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원한 게 아니고 자신의 지지율 관리라는 정치적인 개인적 목적으로 대통령을 이용해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 그걸 대통령께서 모르실 리가, 못 느끼실 리가 없잖아요. 얘기를, 보도를 접하자마자 그 전에 건의한 적 없으니까. 보도를 접하자마자 청와대 뚜껑이 분노로 들썩했다는 얘기를 어제 전화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국민한테 가감 없이 솔직하게 아까 부사 들으셨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말하겠다. 대놓고 가감 없이 그냥 말씀해 버리신 겁니다. 사면에 대해서 한 놈도 이제 떠들면 죽여버릴 거야 라는 거죠.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라는 말뜻은 앞으로 한 놈이라도 사면 이야기 대통령이 입에 안 올리는데 한 놈이라도 입에 올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경고를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양정철한테 너 이따구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양정철이 너 이따구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 뚜껑이 올라갔기 때문에 1월 1일 날 양정철이가 며칠 있어 보니까 이낙연 쪽에서도 이게 뭐냐 네 말대로 했다가
시발로마. 이게 민주당 이낙연 주변에서 막 얘기가 나오고 문통께서는 청와대에서 뚜껑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 상황이 되니까 미국 간다는 뉴스를 뿌려서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무마해보려고 수작을 부린 거죠. 모두에게 손절당했다라는 외양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런 외양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런 외양을 실체적인 내용을 안 들키기 위해서 미리 미국 간다는 걸로 그거를 은박지로 송곳 다발을 가리려고 한 거죠. 예, 양정철을 공개적으로 혼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태년, 최재성과 만나는 사진을 찍게 하여 뿌린 겁니다. 나 손절당한 거 아니고 아직 핵심적인 파워 안에 있어라는 외양을 만들기 위해서 최재성, 김태년하고 술 마시는 사진을 찍어서 돌린 겁니다. 애가 수가 빠네요. 너무 얇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은 제가 2020년 12월 28일에 목포로 내려가면서 한 말을 요약해서 검찰을 앞세운 권력 내부 쿠데타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쿠데타의 목적은 문통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문통을 신으로 만들고 그 옆에 웃으면서 함께 서 있는 거다.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어휘, 어조를 다 검찰과 관련해서 다 모아서 빨간색, 파란색 강도 그래프 길이를 어느 쪽 편에 서 있나 그려봐라. 그러면 다 보인다. 이렇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12월 28일에 목포 내려가면서 제가 한 발언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은 윤석열의 최종 목표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윤석열의 최종 목표가 문재인과 더불어라는 사실을 감추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윤석열과 윤석열 패거리들의 최종 목적이 따옴표 시작,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따옴표 닫고 라는 것을 감추고자 합니다. 이게 뽀록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항복시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윤석열 패거리들의 최종 목적은 문재인 대통령과 어깨 걸고 있는 그림입니다.